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분의 소재가 지금 미확인 상태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성화 시사평론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예정됐던 회의 다 취소하고 네팔 홍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들도 있는 만큼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는 건데요. 우선 교수님, 네팔 홍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26일 8시 40분 현지 시각입니다. 바그마티주 라슈아 지역이라는 네. 해당 지역이 이 보텍 호시강 일대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 토사와 바위들로 인해서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최초에는 어떤 지진이라는 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도되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빙하호가 또 붕괴가 되면서 물이 내려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닥이 밝혀졌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거대한 빙하가 무너지면서 상류 지역에 소위 말하는 그 텐더강을 막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았던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많은 양의 토사와 암반들이 말씀드린 라슈아 지역을 강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빙하가 무너지면서 이제 토성류들이 쏟아진 상황인데 지금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계할 때마다 지금 계속 피해가 올라가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최소 392명, 아하. 실종자는 최소 1,5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에는 중국 측 피해까지 지금 포함이 된 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실종자가 557명이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등 20개국 이상이 외국인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산사태는 랑탕 리룽산 북벽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한 높이가 5,13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상당히 합니다. 높네요. 예. 그러니까 수백만 톤의 암석과 얼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비탈을 따라서 이게 쏟아져 내렸고요. 이게 보테코시강 일대 계곡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네. 피해가 커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중국과 네팔을 잇는 거대한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수천 미터급 산들이 있는 굉장히 깊은 계곡이거든요. 그 주변의 마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한 수십 개의 마을이 지금 거의 휩쓸려 나간 상태고요.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가 중국 쪽하고 뚫려 있는 모양인데 이 도로가 빵껍질 정도 남아 있을 정도로 한 40km 정도가 지금 훼손이 됐다고 하고요. 또 40개 정도 현수교가 지금 무너져 내렸고 네팔 당국의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25만 명이 현재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종자 중에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댐 건설 작업을 또 하던 9명이 현재 실종 상태인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홍수가 덮친 수력발전소는 예. 라수아 지역 트리슐리강 일대 건설 중인 216메가와트 규모 대형 수력 발전소인데요. 한국 기업이 참여한 네팔 첫 민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남동발전이 만든 특수 목적법인 또 남동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한 9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발전소를 짓고 있었고요. 예. 한 30년 정도 네팔 정부에 전기를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설 과정에 참 부침이 많았는데요. 2022년 1월에 본공사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또 발생해서 네. 공사 착공이 좀 늦어졌고요.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홍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 상부 때문에 90% 이상이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투자에 참여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동 발전 직원 9명이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 실종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종자 중에는 외국인이 수백 명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외국인 희생자 또 실종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해당 지역이 굉장히 그 트레킹 명소로 알려진 지역이고요. 뭐 그 히말라야 뭐 네. 이 등산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국민들이 찾는 그런 그 곳이라고 할 수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어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뭐 힌두교, 불교 아. 이 순례객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인도 국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뭐 말씀드린 대로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시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좀 실종된 만큼 우리 정부도 네팔 정부의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팔 국민 여러분, 또 네팔 정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또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이 어떤 게 가능한지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필요 방안들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긴급 상황인데 지금 구조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고 또 상황 확인해서 수색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홍수, 산사태 하면 비가 많이 온 후에 발생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네팔 홍수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빙하의 붕괴 얘기도 하고 홍수가 이게 맞는지 일단은 교수님, 홍수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뭐 잠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실제로 이제 거대한 빙하 한 600m 가량 폭이 600m 가량 되는 거대한 빙하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말라야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노스페이스 뭐 특정 상표 이름처럼 그렇죠. 사용되는 그러니까 북쪽 빙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초의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앞서도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뭐 5,200m 가량에 있던 일종의 이제 뭐 그 사면을 구성하고 있는 빙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거대한 빙벽이 한 1km 정도를 수직 낙하하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보도가 미국 지질국에서 약 5.2 가량의 예. 규모 5.2 가량의 지진파가 검측이 돼서 한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 좀 알아두실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진을 얼스케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얼스케이크. 예. 예. 이 빙벽이 낙하하는 지금 경우도 아이스케이크라는 말을 말이 있어요? 예, 아이스 그렇게, 케이크라고 예, 해요? 공식적인 예. 학계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빙벽이 떨어지면서 말씀드린 지진파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예. 빙벽이 낙하하는 부분에서 지진파가 형성이 됐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빙벽이 낙하하면서 그 충격파에 의해서 주변의 안반이라든가 뭐 얼음 덩어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예. 이것이 이제 일부 빙하오라든가 그리고 일부 지역의 강들을 막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동시에 터져 나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라슈아 지역 하류 쪽으로 직격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말씀처럼 김상현 평론가님 뭐 지진 얘기 나오긴 했는데 지진 아닌 거네요. 결국은 빙하가 무너진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의 설명으로는 유사지진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사지진.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각이 흔들려가지고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진동이 아하, 발생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으로 분류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빙하가 그러면 왜 갑자기 쏟아졌느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영구동토층으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빙하 그 아래에 있는 빙하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밑에 있는 안반 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네. 빙하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영구동토층의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녹지 않은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암석이나 토양 그리고 유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녹아내릴 수가 있느냐. 일종의 이제 빙하를 붙잡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접착제가 기능이 좀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영구 동토층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동토층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빙하를 잡아주지 못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과 동시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사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그게 우려가 있다 문제 이렇게 아닌가요? 얘기하는데요. 어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예. 히말라야 산맥에 그 빙하호만 수천 개가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빙하호 주변이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내린 게 빙하 호수기 때문에 예. 그 위쪽에는 빙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빙하가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 떨어져 나가거나 그걸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빙하 호수가 터져가지고 계속 비슷한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홍수가 범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교수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라수아 지역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더 커진 겁니까? 네,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화면 보셨겠지만 이 라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하류 지역이고요. 네. 이 V자 협곡의 전형적인 아래 V자 협곡. 하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부에서 발생한 이 토석과 산사태 이런 부분들이 하류 쪽 V자 협곡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보통 이제 그 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이런 폭이 좁아들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네. 그걸 이제 뭐 오리피스 벤츄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울을 건널면 여울폭이 좁아지면 물살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뭐 통상 그렇죠. 네, 좁은 네. 곳 가면 그런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아하. 해당 지역에 이제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예. 직격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V자 협곡의 라슈아 지역이 어떤 그 주거 지역이라든가 도시 인프라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하천 인근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취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예.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2차 홍수 위험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성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제 현지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해당 네팔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가 또 우기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류 쪽에서 토속류가 내려오면서 일부는 이제 자연스러운 댐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앞서 그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그 빙하호가 굉장히 그쵸. 산재돼 있다라고 예. 했는데 학계에 의하면 한 2만 개 정도가 빙하호가 그 형성이 돼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담수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기 상황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예. 다시 또 그 비슷한 예. 어떤 토속류라든가 홍수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그 면밀한 어떤 좀 대응도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네팔 지역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원래 많이 하고 우리 있거든요. 히말라야 가는 분들 네팔 가잖아요. 네네, 뭐 무스탕 지역도 한번 네.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아. 그러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각을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옆으로는 뭐 거의 5,000m급 산들이 즐비한 산이 상황이고요. 있고, 예. 거기에 이제 V자 협곡이 이렇게 V자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의 교역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깎아지는 듯한 협곡 맞아요. 위에 조금 위쪽에 구릉처럼 생겨 있는 곳에 아하. 주로 마을들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릉처럼 생겨 있는 쪽 위까지 거의 이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을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아. 인명 피해가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평야라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V자니까 더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평야라면은 사람들이 좀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요. 흩어져서 살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주 제한돼 아주 있고 적으니까. 강 바로 옆에서 조금 높은 지역에 약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정도 그렇게 넓지 않은 예, 지역에 예, 전부 예. 다 몰려서 살면서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내려가면서 그 마을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수, 산사태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 주민한테 알림 문자들을 이제 보내는데 네팔 당국이 보니까 발생 3, 4분 만에 이 문자 경보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네팔 현지 어떤 뭐 기술 수준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뒤늦게 좀 늦었다고 봐야 네,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오히려 또 너무 많은 또 과잉 문자 어떤 아, 측면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시스템들을 조금 네팔 현지에 어떤 좀 적용을 시키는 것도 향후에 네. 어떤 좀 조력으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누구도 예기치 못한 홍수였던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 9명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지에 있는 국민들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네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9분의 소재가 지금 미확인 상태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10분은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현지 대사관, 또 현재 이동 중인 신속 대응팀, 그리고 현지의 우리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 9명 실종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 피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계속 집계가 네. 이루어지고 또 외교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먼저 구조 소식부터 전해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구조요? 현재 고립됐던 10명이 있었거든요. 네. 10명 중에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통해서 4차례 걸쳐서 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나머지 1명은 현장 소장인데 아하. 나머지 직원들이 지금 이제 실종 상태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겠다 이렇게 한 분은 네, 그래서 지금 현지 숙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아하.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그 숙소는 계곡에서 조금 위쪽에서 위에 있어서, 예. 있어서 휩쓸려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종자는 아무래도 발전소와 가까운 곳에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는 그 계곡과 근접해 있는 거리에 있을 그렇겠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있는 건물은 지금 유실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종자도 함께 유실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해서 네팔 당국의 신속한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현지의 상황 파악이 이루어지는 대로 외교부 차원에서 구조대를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거든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통상 한 네팔에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네팔이 현재 우기이기도 하고요. 트레킹 비수기라고 해요. 또 현지 홍수가 난 곳하고 트레킹 목적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트레킹 가신 분들의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현재 보고는 있지만 또 외교부는 또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이 뭐 아비규환이고 워낙 혼란스럽고요. 또 피해자 집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국인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지에서 피해 여부를 계속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